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7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윤석열, 황교안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법시험 합격해서 검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고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출세한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 두 사람이 군 현역 복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시비를 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군대 생활 안 했다는 게 두 사람의 또 다른 공통점의 요인이 아니냐, 원인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은 머리 좋고 출세했지만은 공과 사를 구분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공직자는 부패합니다. 권력 남용을 합니다. 공과 사는 뭐냐? 공적인 일과 사적인 것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이런 거죠. 공사 구분이 혼돈돼 버리면은 그게 바로 권력 남용이 되어 버립니다. 먼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의 행태에서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경우를 저는 두 번 봤습니다. 2020년 4.15 총선 때입니다.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이던 자정 무렵 미래통합당 대표 황교안 씨가 나오더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 졌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 라고 말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 치열하게 지금 개표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그 다음날 새벽에 돼야 확실하게 밝혀졌습니다. 한참 전쟁 중일 때 장수가 졌다라고 선언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그 뒤에 1년 반 동안 기자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공적인 사람은 그만둘 때 잘해야 합니다. 취임할 때는 근사하게 합니다. 그러나 보통 그만둘 때는 좀 문제가 있고 아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공직자는 공인의 자세로서 깔끔하고 엄정하게 진퇴를 결정해야 하는데 아마 황교안 당시 대표는 종로구에서도 참패하고 해서 기자들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하는 그 꼴을 보기 싫어서 사라져버린 것으로 저는 추측이 됩니다. 군대 생활했으면 절대 이런 짓은 안 합니다. 군대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수인계 아닙니까? 보초를 쓸 때 인수인계 그거 잘못하면 영창 가는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한 1년 반 동안 가만히 침묵하던 황교안 전 대표는 작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습니다. 엉뚱하게도 사전투표 부정 음모론의 전도사로 돌변해버렸습니다. 그 뒤로 계속 사전투표 부정으로 졌다. 그리고 대선 때도 사전투표 부정이 획책되고 있다. 사전투표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군대 안 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졌다 하고 선언하고 나간 사람이 1년 반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부정선거 음모론을 들고 나온 이유는 그렇게 하니까 그 맹신자들이 맹종자들로 변해가지고 모여드니까 그게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한 거 아닐까요? 그러다가 결국 선관위로부터 자유로운 선거를 방해했다. 선거 자유방해죄로 검찰에 지금 고발된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 헌법정신,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더니 맨 처음 한 일이 청와대 이전이었습니다. 청와대 이전을 광화문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광화문이 안 되면은 접어야 될 텐데 갑자기 국방부를 찍어가지고 국방부는 나가라. 우리가 들어가겠다. 이건 법도 없고 상식도 없고 그러나 힘이 있으니까 밀어붙였습니다. 조선일보 등 이걸 막아야 할 보수 세력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청와대 이전의 저주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폭락시키고 있는 가장 근본 원인입니다. 이것도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이렇게 안 합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제일 먼저 아는 게 직속상관 관등성명입니다. 직속상관 관등성명에서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을 겸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출퇴근을 안 합니다. 출퇴근하면 얼마나 위험해지느냐. 출퇴근하면은 하루에 2번 동선이 노출되어 가지고 암살 위협에 노출된다는 그 정도는 군대 갔다 와서 총을 집어본 사람이면은 그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국방부라는 자리가 저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냐. 국방부가 수십 년 동안 쓰던 사무실을 느닷없이 아무런 논의도 없이 나가라고 하면은 그 국방부 연쇄적으로 합참도 이전하는데 그 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 지휘부를 이렇게 대우하는 사람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의 무모성 때문입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절대로 국방부를 합참을 이렇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 그거는 사담인지 공담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잡담 비슷한 이야기, 그게 뉴스가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무능한 사람이다. 그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 출퇴근할 때, 특히 출근길에 기자회견하는 것도 결국 청와대 이전의 한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국민들에게 군인들이 보고하는 형식이어야 합니다. 절대로 사담을 하면 안 됩니다. 공적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포용력이 있고 인간관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보수 기질도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공과 사를 구분하는 엄격한 윤리의식이 더해지지 않으면은 그건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 그런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인데 윤석열, 황교안 두 사람이 천하 엘리트인 건 알겠는데 불행하게도 군대에 가서 기울 있는 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더구나 손에 총을 잡아본 적이 없으므로 공사 구분을 지금 흐트러뜨리고 있다. 이게 한 사람을 몰락시켰고 또 한 사람을 몰락시키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헌법을 고치든지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될 사람은 무조건 현역 근무자라야 한다 하는 조항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